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탄핵 심판 5차 변론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차장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자, 아마 윤석열 피청구인이 직접 증인한테 신문하는 거 이건 허용하지 않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을? 저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정말 분수령이 되는 날이었다. 아. 증인들이 기본적으로 대단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대적인 증언들이 네.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었고 저는 그 큰 틀에서는 음흠.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상당히 놀라웠어요. 아. 이 사안에 접근하는 이 방식과 본인의 자세 같은 게 저는 그냥 대단히 비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이를테면 아주 구체적으로 홍장원 전 차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밤에 전화를 했고 음흠. 그 뒤에 지원하라고 하니까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해서 한 16명 명단을 불러주더래. 이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뭐라 그럽니까? 이거 계엄이랑 무관하게 간첩 잡으라고 한 거야. 거짓말하고 비겁하고 비루하고 졸렬하고 비루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뭐 강하게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일국의 대통령을 네. 지냈던 사람인데 아. 그 지난 제가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예. 자기 변명을 하는 걸 보면 음흠. 그 일반 형사범의 자범 수준에도 못 미치는 참 부끄럽다. 네. 대단히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이런 자괴감이 들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고의 정점에 있는 권력자는 대통령이고요. 그렇죠. 국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시하고 명령을 했다면 부하 직원들은 안 다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실은 그려보잖아요. 그 조직폭력배 보수도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그런 뒷골목 보스보다도 못한 완전 자범 수준의 자기 변명만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특히 눈에 띄었던 게 직접 신문을 못하게 네, 했던 것 네. 같아요. 4차 때 김용현 전 장관한테는 했잖아요. 네. 이번에 불허한 이유는 뭘죠? 저는 지난번에 그러면 어떤 식의 문답이 김용현 전 장관과 오갔는가를 살펴보면 예. 증언이 다소 오염됐다라는 인상을 저는 왜냐면 이게 평의의 결과라는 설명을 하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이 아하, 본인들이 전원으로 이 재판 진행 절차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 우리가 내린 결론이 있는데 직접 신문을 하는 건 가급적 최소화하고 이게 허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하겠다. 왜냐면 그런 식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쭉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죠. 그러니까 김용현 전 예, 이러면서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들으니까 기억납니다. 이거는 본인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본인의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던 상하관계였잖아요. 어제도 갑자기 본인의 증언 기회를 달라고 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뭐 호수위의 달빛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면서 수방사령관이 이제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는데 수방사 인력은 10명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 이거는 그냥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인의 눈을 마주치고 바로 앞에 면전에 앉아있는 증인의 증언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두는 게 이게 사법부 맞습니까? 사법 정의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제시키겠다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뭐 재판관들이 고민 끝에 직접 신문시키는 거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잘한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직전에 임명권자였고 그러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인간관계가 안면이 받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뭐 그래서 가림막 설치 예. 부분도 있는 거예요. 사실 가림막 같은 것도 예. 설치해 줬어야 되는 예. 건데 면대면으로 앞에서 보면서 그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피청구인 입장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입장을 물어볼 건데 네, 거기에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5차 변론 기일날 쟁점은 명확합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먼저 체포 지시 관련해서 증인들의 3명의 발언들을 좀 보면요. 자,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총이라도 쏴서 문부수고 끌어내라. 2번, 3번이라도 계엄하면 된다. 지시했다. 이 부분. 여인영 전 사령관은 직접 체포명령 불러줬다 얘기도 하고요. 홍장원 차장도 싹 다 정리해라. 뭐 이런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홍장원 전 차장.
모두 자기가 얘기했던 거 맞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어떻습니까?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대통령 체포 지시가 있었음을 헌법재판소까지 와서 인정했다. 이 발언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홍장원 네. 그 국정원 1차장은 지금 재판에 회부돼 있지 않아요. 여기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입장에 아. 있어서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와서 네. 본인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을 일관성 있게 계속 쭉 증언하고 있다. 음. 그래서 증언의 그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아. 다른 분들은 약간의 입장의 변화가 보이는데 이진우 여인영 예. 두 사람. 이 분들은 자기 재판이 걸려 있어요. 아.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과 네. 이 증언이 혹시 자기 재판에 음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아하. 재판을 거부하거나 기존의 입장으로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하는 이런 게 있어서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최근에 우연한 기회에 국회의 사무총장을 볼 일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국회 사무총장이 김민 예, 맞습니다. 예. 그분이 계엄 그 당일날 음흠. 12월 3일날 당일에 국회 상황을 쫙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예. 가장 잘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서 김민기 뭐 총장이. 지금 방송에 나와 있지 않는 예. 뒤에서 실제로 군인들이 국회 본청을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음흠. 그 불났을 때 화재 났을 때 예. 그 소화기 있잖아요. 그걸 4대나 틀어서 맞기도 하고 굉장히 격렬한 그 몸싸움 같은 게 있었다. 예. 그래서 그 방우들 국회 방우들이라 그러죠. 그분들이 막았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국회 사무처 직원들인데. 네. 그래서 그날의 그 격렬함과 그다음에 그 국회 운동장에 헬기가 쫙 내리는 게 최근에 다행히 네. CCTV를 교체를 했대요. 네, 저 그래서 부분입니다. 방송 지금 이 CCTV 이게 영상이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우연치 않게 그래서 딱 맞아 떨어졌네. 그 위치에 CCTV가 무슨 저게 그 영화 장면처럼 잘 찍혀 있어요. 저게 그 예. 운동장 바로 옆에 맞습니다. 어린이 그 유치원이 있어요. 어린이집. 예, 그래서 어린이집. 예. 어린이들을 국회 어린이집. 네.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CCTV를 최근에 아하. 교체를 했는데 그래서 저 영상이 아주 깨끗하게 잘 찍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게 좀 어떻게 예. 보면 또 어쨌든 간에 홍장원 전 차장은 뭐 윤석열 면전에서 지시했다 얘기를 했고요. 네. 여인영 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 같은 경우는 본인 형사재판 이후로 답변을 많이 거부했던 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유의미한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이진우 사령관 어떤 사실로 표현이 돼 있느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네. 라고 했어요. 그런 사실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건 답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헌법재판관도 유사한 취지의 질문을 네. 자체할 때 예. 답변이 제한된다고 해요. 예. 답변할 수 없다와 그런 사실이 자체가 없다는 천지 차이인 답변할 거예요. 수 없다라는 예. 거. 왜냐하면 예. 체포 관련해서는 예.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데 체포는 여인영 반격사령관의 주 업무였던 것 같고 수방사령관은 다소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냥 상식선에서 봤을 때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죠. 그런 워딩이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본인이 가정적으로 이렇게까지 답을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네. 저는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실제로 막 의원들을 끌어내진 않았으니까요. 이걸 불복종하거나 적극적인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관계에 부합해요. 그리고 여인영 전 사령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답변하지 않겠다고 계속하다가 계속해서 왜냐하면 잡아들이라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 구체적 명단을 읊었다는 게 바로 본인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위치 추적 등과 관련한 요청을 했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합니다. 네. 이 각각의 퍼즐들 저는 이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하는 걸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아하. 당연한 장식의 본인의 방어권이에요. 권리니까. 예, 그런데 나오는 이 단초들을 맞춰보면 이건 한 명을 향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거기에 정말 쐐기와 마침표를 찍은 건 어떤 혐의로도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은 홍장원. 그래서 비교적 진술이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홍장원 차장의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국회 사무총장 얘기를 또 김민기 말씀 총장의 해드리자면 국회가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국회의장이 네. 군 그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답니다. 아, 예. 그러면 국회로 들어오는 프로세스가 따로 있대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운동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네. 증거로 쓸 수 있겠네요. 네, 김민기 그렇습니다. 사무총장. 그 프로세스가 따로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국회가 요청한 게 아닌 게 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국회에 들어올 때 707 부대하고 공수부대가 네. 시차를 두고 들어왔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국회 본청에 들어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 봐야 되겠죠. 최초로 국회 본청에 들어온 무슨 겁니다. 질서 유지 경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 계엄이 여러 번 있었지만 네. 국회 본청을 들어온 적은 없어요. 국회를 봉쇄하긴 했어도. 네. 예. 저게 매우 중요한 증거예요. 네, 지금 다 그렇습니다. 찍혀 있고요. 국회 본청에 군인들이 가장 707 특임대가 지금 돌아와 있다는 거죠. 보이잖아요. 뭐 저걸 갖고 맞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홍장원 전 차장 그 반대 신문하면서 뭐 술 먹었냐 전화 받을 때 뭐 네네. 이런 질문 메모 작성 네, 지시 네. 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지 않냐 뭐 이런 등등 얘기를 이게 하더라고요. 어떤 연장선상에서 읽히냐면요. 네. 제가 홍장원 전 차장의 입장은 비교적 명료했죠. 정보위에 이 지난해 나올 때부터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계엄이라는 인식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그 주변에서 어떤 공격이 있느냐.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취지로 메신저 공격을 강도 높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이는 거죠. 밤에 술을 마시던 잠을 자던 친구를 만나던 무슨 상관입니까? 전화를 했다는 그 수발신 내역 자체가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 네. 당신 그 당시에 술 마시고 있었지 동석자 불어라. 아.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까? 무관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술자리여서 술에 많이 취해서 이걸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싶었으면 그걸 드러내고 싶었으면 뭐 주량이나 이런 걸 물으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대단히 명료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 대통령이 워딩 하나하나를. 예. 그러니까 너 그 자리에 누구랑 있었어? 너 혹시 부적절한 술자리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걸 이게 도움이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리인단에 이게 법리적으로 이 맞는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지. 완전히 이 소송은요. 그냥 어그러지고 있어요. 윤석열 예.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는 파면으로 가는 길의 한 대목을 그냥 확인한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 그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데 술 먹고 그게 어느 자리든 간에 생각합니다. 예. 정확하게 기억을 할 거고 하죠. 그건 뭐냐면 처음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전화 그러니까 직접 지시와 받은 게. 명령이고 예. 이것을 그 어떤 자리에 있냐는 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것을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얘기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1번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데 그것도 비하기 폰으로 했다고 하면 네. 딱 뜰 텐데 네. 술이 뭐 술자리가 그건 중요하지 얘기가- 않아요. 얘기가 안 이게 되는 거죠. 다 기억을 하고 당연히 이건 뭐 그러니까 보면 어떤 소송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게 누가 짜고 있는지 몰라도 장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네, 네. 좀 의뢰인을 그냥 파멸로 네. 몰고 간다는 느낌도 많이 왜냐하면 들고요. 거의 대리인단이 많은데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그렇지만 우스꽝스러운 변론을 펴고 네.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스꽝스럽다.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왔던 게 뭐냐면 막 뭐 대리인단 중에 한 명이 질문을 막 합니다.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리감이 있으니까 다른 대리인한테 귓속말을 하니까 제지를 시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봤어요. 그러니까 네. 대단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은 전혀 받지 못하고 그냥 각각이 뭐랄까요. 이게 아마 본인들도 내심으로는 알 거예요. 위헌하고 위법하다는 거. 그러니까 예. 약간 그 지연말단적으로 꼬투리를 잡는 전략을 그렇게 치는데 보여요. 예. 저희가 절차 문제 삼고 꼬투리 삼고 이러면 결론이 좋게 나오질 않습니다. 이거 자신 그러니까요. 없을 때 하는 행동들. 할 게 없을 때 네, 할 게 없을 때. 변호사들이 가장 하기 어려울 때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지금 이 변호인단이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지금 택하고 있거든요. 핵심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 부분도 아주 강력한 절차 어떤 위법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데 지연 말단적인 느낌이 많이 들긴 합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12월 3일 예.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봉쇄되고 수많은 언론과 예. 그다음에 유튜버와 전부 영상이 남아 있어요. 다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 그 새로 설치한 네. CCTV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한 영상으로 네. 화면이 아주 깨끗하지 화질이 너무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게 다 증거로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그 총을 들고 네. 707 부대하고 공수부대가 국회 본관에 진입하는 장면들이 유리창 깨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있죠. 예.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할 뭐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래서 예. 더군다나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지시하고 명령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다 그게 증언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모든 책임은 대통령으로 가 있고요. 네. 그럼 내란 수배라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음흠. 그리고 그걸 증거로 해서 국회가 탄핵을 했고 음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데 큰 틀에서 이걸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변호인들이 변호를 하면서 네. 이걸 증언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예를 들면 그 메신저의 신뢰성을 문제 삼거나 절차를 문제 삼거나 뭐 약간의 말이 변경됐을 때 그걸 말꼬리 잡거나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외에는 방법이 큰 없다. 흐름을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이진우 전 사령관 얘기도 좀 해보면 거의 답변을 거의 다 많이 거부를 했어요. 헌법재판관들이 아마 좀 답답해서 그런지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정의 재판관이 네.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라. 이건 문제 없다. 네. 이거는 뭐 진술 거부권 부분 아니다. 또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는 김용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기소가 됐는데 억울하지 않냐 이런 등등의 얘기했는데 증인을 향해서 재판관들이 했던 이런 어떤 발언 이례적인 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보통 네. 그러니까 증언해도 된다. 네. 본인의 재판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처벌받거나 불이익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보통의 어떤 절차에서는 증인한테 증언 거부권을 뭐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증언을 최소화할 때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는 게 뭐 통상이긴 하지만 네. 이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에요. 음. 대한민국의 선출된 최고 권력에 대해서 파면을 할지 업무에 복귀시킬지와 관련해서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받았다고 공소장에도 적시돼 있고 아마 본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한 아마 걸로 검찰 보입니다. 진술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 이 진정 성립을 위해서 이 국회 소추인단이 검찰 조서를 계속 제시하거든요. 이때 보여주고. 이렇게 얘기했죠. 예. 얘기했죠. 예. 그런데 그 부분 본인이 한 말도 확인을 못 지켜준다는 건 이건 대단히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군인 정신도 이야기하시던데 이건 군인 정신도 아니고요. 본인의 뭐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인정은 됩니다만 그렇게 좋은 전략인지도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절차에서 무죄를 다투는데 어떤 전략으로 다투고 있냐면요. 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나 이거 한 거 다 맞다. 예. 근데 나 몰랐다. 법률 전문가인 검찰총장 시기나 한 이 예. 대통령이 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 당시에 불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나 계엄인 거는 YTN 보고 알았다. 설거지하면서. 네. 나중에 가라고 해서 국회 매뉴얼에 따른 방어 상황에서 그 국회를 방어하는 건 줄 알고 갔다. 그 정도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윤석열 씨가 뭘 지시했는지. 얘기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지금까지는 저렇게 얘기하지만 형사재판이나 또 거기 가서는 달리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요 답변 이후에 윤석열 피청구인 답변이 그겁니다. 실제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그러면서 와 이게 무슨 식구 같아요. 호수 위에 빠진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 사무총장 김철 사무총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아마 이 내용이 저는 좀 본인의 지금 정말 믿고서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 윤석열 검사였을 때 네. 호수에 있던 달 그림자마저도 잡으려고 얼마나 했을까요? 예. 예. 본인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정말 허황된 본인 망상 같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계엄 뭣도 없었다고 다 얘기하는데 그럼 네. 국회는 군인들이 왜 왔으며 국회 본청에 최초로 군인들이 총을 들고 들어와서 네. 본회의를 막으려고 했던 건 뭐며 그 영상은 다 남아있고 그리고 국회 전체를 경찰에 둘러싸고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상황은 또 뭐였으며 선관위 군인들이 왜 갔으며 네. 예? 예. 이건 완전히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상태에서 내린 판단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상정하고 네. 망상 속에서 판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저 발언이 뭐 달 그림자 이건 본인은 망상이죠 사실은. 예? 검사 시절에 예. 검사 시절에 내가 봤을 때는 더 철저하게 수사했을걸요. 예. 본인이라면 자기가 검사라면 아니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그러니까요. 수사단장으로서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건 뭡니까 도대체?
정말 없는 법리도 만들어서 뭐 그 후로는 그게 적용됐는지 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경제 공동체로 두 사람을 지금 징역 살게 만들고 탄핵까지 뭐 됐던 네. 건데 본인은 지금 보면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 정말 궤변 중에 궤변이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아무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일단 결과론적으로 이 계엄은 실패하게 됐죠. 즉각적으로 해제 결의가 됐고 시민들이 막아서면서 또 이 계엄군들도 일종의 태업을 하면서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네. 이건 시민들의 힘이었지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몇 시간 만에 끝난 걸 가지고 본인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나 일부러 그런 거다. 최소 병력 투입한 거다. 아니요. 증거와 진술은 거기에 반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그러면 어떻게 수사했냐. 제가 김철근 선배님 말씀 주시는 거에 대단히 네. 공감이 됐던 게 예. 사람은 본인의 인식하에 어떤 틀거리 내에서 이야기를 하기 마련인데 신정아 씨가 과거에 윤석열 검사한테 유명하죠. 수사를 받을 때 너무 두려워서 오줌을 오줌 쌌다는 쌌다는 얘기를 얘기를 해요. 했죠. 예. 막 책상을 치면서 겁박했다는 너 하나 내가 못 집어넣을 줄 아냐 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본인 그 잣대 그대로 수사받고 있습니까? 그 잣대 그대로 수사하면 자기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더 잘 알 거예요. 어떻게 없던 일이라는 비겁한 변명을 합니까? 참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 정말 법꾸라지 같지도 않아요. 법꾸라지들은 이 법을 그래도 잘 이용해서 잘 답변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한심스럽습니다. 저런 내용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답변하는 건지 변호인단하고 이렇게 좀 말도 맞추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이 제가 만약 변호사라면 완전히 크게 혼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여담 비슷하다마는 그 구수만에 이제 그 사실 합격을 하고 예, 늦게 합격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되셔서 네. 그래도 나름 이름을 날린 검사 아니었습니까? 네. 예. 그 국정원 댓글 사건도 수사하고 박근혜 대통령 네. 국정농단 사건도 수사하고 음흠. 예? 서울지검장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고 뭐 검사로선 가장 잘 됐죠. 예. 예. 엄청나게 그 수사 경험도 많고 할 건데 그리고 명색이 일국의 대통령을 어찌됐건 2년 7개월 정도 했어요. 예. 지금도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본인 아니도 중요하겠죠. 하겠지만 그래도 그 대통령이란 자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최고 그 마지막 책임자니까 그 책임자로서의 그 뭔가 태도나 자세나 내가 했다. 내가 지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내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뭐 이렇게 좀 해줘야 그게 되는 거 맞지 아닙니까? 않나 싶은데. 아 정말 망신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자기가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지금 그 재판장에 가서 또 다른 재판을 하겠지만 내란 관련해서 이건 헌법재판소에 본인에 대해 대통령 파면에 관련된 그 헌재 재판이잖아요. 여기서 좀 당당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참 아마 또 비슷한 어떤 감정들을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것 같은데 또 어제 부정선거 관련된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그런 어떤 의문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네. 같아요. 대통령 이전에 예. 부정선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무슨 부분은? 정보를 정확하게 갖고 예. 있었길래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겁니까? 네.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선동된 게 아니라면 뭘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 헌재 변론 중에서도 계속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부정선거 관련해서.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대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정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국정원에서 그런 보고 한 적 적 없거든요. 없죠. 예,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어제는 얘기를 하느냐. 국정원 보고도 시원찮더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들었는데 그것도 점검할 사안이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거는 완전히 망상에 지금 젖어 있다. 특히 부정선거 관련해서. 기억 형상종이 이런 부분으로 대규모로 그러면 이걸 다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예. 그럼 본인의 대선은 어떻게 이겼다는 겁니까? 본인 대선 이긴 거는 뭐 공정선거였나요? 그 뒤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건 공정선거고 지난 총선 민주당이 이긴 건 부정선거입니까? 그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TK에서 많이 나오면 공정선거고 예. 광주의 전라 지역에서 적게 나오면 부정선거입니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말로 호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천 연수구의 전수 개표 점검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하면서 시간 끌 요량으로 말도 되지 않는 전략으로 헌재를 공격하고 법원을 테러하면서 여기까지 대통령이 온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머릿속에 대한민국의 디귿자만 각인돼 있어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예. 이런 비겁한 행동, 자기를 지키겠다는 거에만 골몰하고 있는데 음. 대한민국 국격이 어디까지 추락돼야 됩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만약에 정말 부정선거가 자기가 그렇게 믿었다면 검찰총장까지 했잖아요. 수사를 했었어야죠. 수사하면 되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을 하나 소개를 하자면 이준석 대표가 네. 대표 시절에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첫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만남 자리 네. 첫 자리에서 네. 예. 그러면서 인천지검 애들한테 수사를 하라 했는데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야, 근데 그럼 그때부터 상당히 그 부정선거에 예. 경도돼 있어. 경도돼 있고 심취돼 있었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 이미 그 민경욱 전 의원이죠. 네. 의원이 제기해서 그게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났어요. 예. 그러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믿지 않는 그 망상 같은 걸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나왔어요. 모든 네. 증거가 다 반박됐어요. 부정선거는 없는 겁니다. 없어요. 예. 없어.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그거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대단히 심각하죠. 그리고 또 이걸 부정선거 몰이를 합니다, 지금. 네. 몰이를 하고 그 세력을 주축으로 해서 본인이 정당하다는 얘기를 업으려고 하는 네. 이런 태도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 그리고 되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의원들 중에 일부 또 이런 입장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부정선거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네. 앞으로 선거 치르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런 스탠스로 아. 가면요. 중도 유권자층이 국민의힘을 보수 정당이라고 평가할 거예요. 아니요. 극우 네. 정당입니다. 극우정당이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를테면 헌재에서 뭐 다른 이슈입니다만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안 따라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수 정당의 예. 지도부가 안 따라도 된다라고 하나요? 보수 일간지에서는 헌법 불합치도 국회에서 후속 입법 안 하니까 괜찮아. 아니요. 헌법 불합치는요. 기간이 지나면 그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효력을 가졌는데 안 해도 된다고 이걸 비유적으로 끌어다 쓰면서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보수의 실체였구나.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사실 극우적인 정신 상태를 갖고 있었구나. 이 네. 계엄으로 우리 사회에 여러 민낯이 드러나는데 특히 적나라하게 드러난 민낯이 저는 국민의힘과 그 국민의힘.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얘기도 그렇고 그 사법부 폭동, 그 서부지법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을 긋지 않는다면 예. 그 국힘은 정상적인 정당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거의 부정선거 세력, 극우 세력, 예. 아스팔트 세력, 그다음에 서부지법 폭동 세력 뭐 비슷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거의 혼재돼 있는 네. 상태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오른쪽으로 가 있는 이 세력에 얹혀가는 상황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선거 승리는 기대할 수 없는 아, 그런 그걸 우리 정치에 오래 계셨으니까 모릅니까? 왜 저럽니까? 그 국민의힘의 주도 세력이 예. 주도 세력이 오른쪽에 많이 가 있는 분들의 주도 세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거기에 반발하는 젊은 세력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네. 당내 주도권이나 힘을 쓰는 그 여론 형성층이나 이런 게 약하죠. 아, 네.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고 당을 생각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네. 한 명 한 명은 생각할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당을 생각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본인들 자기만 생각하는 것 생각합니까? 같거든요. 그 아스팔트 우파에 소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뭐 바른미래당이다 보수 개혁의 기치를 걸었지만 다 실패한 실험으로 끝났거든요. 예. 우리는 아주 조금이라도 강성,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을 지지층을 보고 가는 정치가 내 정치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그거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맞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네. 국민들이 제가 이런 말씀 멍청하지 않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에서 10까지 다 보고 있으니까 다 기억이 1년 만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그 6일 날 6차 변론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 나오는데 좀 답변을 거부할까요? 아니면 또 얘기를 좀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도 지금 재판에 회부돼 네. 있는. 근데 상태. 국회 특조에 나와서는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긴 하던데요. 근데 그 이제 국조에 나와 있는 기조는 저는 유지할 거라고 보고요. 아하, 예. 특별히 본인한테 음흠. 그 불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찌됐건 재판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일관성을 지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일단 보시죠. 지켜보기로 하죠. 6차 6일 진행 내일 진행될 변론기일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이슈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근, 장윤미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